안녕하세요. 우리 힐링튜브 가족 여러분. 우리 이번에도 너무 오랜만에 만났죠? 오늘은 예전에 우리가 사교육, 왜 소피반은 자녀의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느냐라는 그런 궁금하셨던 점, 그리고 제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을 좀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요, 이게 너무너무 조심스럽다고요. 이 주제가. 말도 더듬는 거 봐, 지금요, 여러분. 너무 조심스러웠던 이유가요. 첫째는 저도 아직 아이들을 다 키운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입장은 항상 내 자식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입 바른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뭐 내 자식이 잘났다 아니면 못났다라고 해서 또 남의 자식과 비교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환경과 비교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되게 너무너무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저랑 또 반대인 입장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솔직히 그 악플도 좀 무섭더라고요. 제 말이 또 다 옳은 것만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랬어요. 그래서 좀 피하는 주제이자 또 너무 사실은 한 번쯤은 말하고 싶은 주제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냥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얘기 나눠주셔도 되고요. 물론 반대하실 수도 있죠. 그래도 너무 감정이 섞인 그런 댓글보다는 그냥 우리 서로 이렇게 건전한 의견을 나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교육 하면은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편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죠.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리아랑 아리, 저희 아이들이 원한다면은 시켜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자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으실 텐데요. 단지 제가 생각하는 그 사교육이라 함은 아이들이 원하지도 않아. 정말 얘네들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사실 나라 전체의 교육을 본다면은 건전한 공교육이 이렇게 뿌리 깊이 잘 탄탄히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사교육이 공교육인지 공교육이 사교육인지 모르게 막 거꾸로 뒤집혀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미국에 계신 우리 한인 교민분들도 비슷한 상황도 있고요. 뭐 그래요. 너무 가족이 해체되는 분위기도 상당하죠. 부모님들 괜히 학원비 되려고 나가서 아르바이트 더 해야 되고 그래서 막 서로 부부끼리 싸우기도 하고 아이한테는 자꾸 학원 보내는 본전 생각나니까 너 엄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 줄 알아? 막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니네 아빠가 똑바로 했으면 뭐 이런 식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 남자분들 아버님들도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시는데도 또 이렇게 가족끼리 오손도손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어머님들도 그렇지만은 아이들 맛있게 챙겨주는 그런 간식 준비하는 시간보단 애들하고 떨어져서 또 학원 가! 빨리 먹고 가! 뭐 이런 식의 이 분위기.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들을 좀 들어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교육 때문에 너무 우리 가족에서부터 아이들에서부터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너무 흔들리게 하는 부분, 우리를 좀 계속 경쟁의 구도로 빡빡하게 살게끔 하는 그 분위기. 그것 때문에 저는 가장 싫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쪼아대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막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조심스러웠던 부분이요. 너가 저한테 이제 미국에서 사니까 그런 말을 하지. 한국에 있으면 또 달라질걸? 이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모르죠. 사람 일이랑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도 사교육 시키시는 분들은 상당합니다. 미국 어머님들 중에서도요. 뭐 헬리콥터맘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시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국 내 우리 한국 교민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한국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뭔가 이상하게 짬뽕이 됐어. 미국 문화랑. 그래서 그게 이상하게 물타기가 되면서 더 뭔가 탁해지는 그 분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제 자신이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합류되고 싶지 않은 게 정말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딸을 자처해서 저는 빠져 있는 상황, 그리고 굳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함께 하려고는 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저한테 네 자식이 대학을 좋은 데를 가지 않아도 아니면 하다못해 대학을 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저한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그 아이 아빠와 그리고 또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다른 분들과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저는 괜찮습니다. 네, 진짜 저는 괜찮아요. 리아랑 아리한테 대학이 다가 아니다. 늘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이제는 야 건강하게만 커. 사회에서 누구보다 더 먼저, 누구보다 더 잘하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하고 뛰어놀고 아이답게 이 시간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너가 누구보다 잘 되기 위해서 더 앞서가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굳이 사교육도 그렇지만 대학을 보내기 위한 사교육은 그렇게 시키지 한 번도 시켜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도. 예,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뭐 리아나 아리가 엄마, 나 어떤 학교를 꼭 가고 싶어졌어. 그런데 내가 이 과목이 너무 부족한데 선생님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때는 한번 해볼 생각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사교육은 어머님들, 아버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학원 가는 아이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게 행복해서 내가 앞으로의 보장된 행복도 사실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가고 있는지 아이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너무 그 짧은 어린 시간을 그렇게 학원 가면서 엄마랑 싸우고 급하게 먹고 후다닥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싫어요.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싫은 겁니다. 근데 이 사교육의 본질을 또 여기서 잘 들여다보면요. 아이들은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어머님과 이제 아버님, 그리고 부모님들은 야,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엄마가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18번으로 외우잖아요. 거의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건데 네가 지금은 몰라. 20년 후 나중에 다 크고 나면 엄마가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들 나오는데 아니 20년 후에 뭐 그 진짜 보장되는 거 아니기도 할 뿐더러 정말 그게 정말 그 본질적으로 아이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 곧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나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져서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난 지금 누가 뭐 돈만 대주면 공부할 것 같아 라고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로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당신은 앉아서 공부만 해. 시키는 대로 학원만 가서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라고 누군가가 주변에서 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 어른인데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우리 먹기 싫은 음식 내가 정말 싫다고 했는데 그거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내 입에다가 억지로 넣으려고 한다. 이 사람이 내 입을 벌려서 억지로 넣으려고 하면 미쳐 돌아버릴 거예요. 그쵸? 막 나의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억울함도 생길 테고 여기 상황에서 이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릴 수가 있겠죠. 아이는 단지 부모님이기 때문에 참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이 그냥 상하라는 그 관계에서 보면 부모님이 그래도 위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쓸데없는 죄책감을 느끼게도 만들죠. 내가 대학을 똑바로 가야 하니까, 내가 이 학원을 다녀야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막 알바를 더 하셔야 되고, 더 오랫동안 야근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고, 아이들의 잘못도 아니고, 학교의 잘못도 아니죠. 학원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냥 이게 한 나라의 문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문화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를 하고 이게 결코 건전해 보이지 않는 문화예요. 썩은 뿌리같이 언젠가는 흔들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다 머리는 인지를 하고 있죠. 영어 교육만 봐도요. 한국에서 한 20년 동안 그렇게 미친 듯이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외우고 공부하고 책을 쌓아놓고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하고 해도요. 미국에 딱 오면 공항에서부터 우리 어떻게 돼요? 많은 분들이 위축되고 특히 미국 사람들 만나면은 벌써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심장도 떨리고
20년 동안 그렇게 배웠던 돈과 에너지와 정성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들을 우리 사실 느끼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메일을 주시거나 상담을 요청할 때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배웠던 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근데 알면서도 우리가 이 그냥 시류에 막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쓸려 가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외골수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거, 그리고 올바른 길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부모님의 모습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한국에 가서 뭐 너 리아 아리 너도 이제 여기 애들하고 섞여서 공부해야 되니까 다녀. 그거는 저한테 이지지는 않겠지요. 여기서도 있을라 치면은 학원 10개, 12개 보내시는 부모님들 진짜 있어요. 그리고 많기도 합니다. 대신 대체적인 이 분위기가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 라는 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중적인 문화가 가장 두터운 층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아이는 아이답게 잘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사교육을 시킨다 하면은 좀 교과 외적인 것들 있잖아요. 미술을 배운다, 아니면은 뭐 스포츠를 배운다, 악기를 배운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점수를 올리고 어떤 콩쿠르 나가려고, 리사이틀 나가서 상 타려고, 누구 옆집 아무개보다 더 잘나려고, 아니면 스펙을 쌓기 위한 이거는 결코 아니에요. 단지 이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 아니면 아이가 이렇게 배워두면은 나중에 또 내가 막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거지, 모든 거의 교육의 기본이 경쟁 구도로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던, 제가 뭐 아프리카에 있던, 미국에 있던 저의 이 주관은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고요. 많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출판사 분들도 그렇고 뭐를 이렇게 추천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함부로 이렇게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어머님들은 그래도 내 자식이 알아뒀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우리 엄마로서 또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어머님들 마음을 한 번 더 흔드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좋은 거는 나누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제 소신이 그렇지 않은데 굳이 그거를 건드려서 우리 어머님들까지 또 혼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뿐인 거죠. 하지만 또 어디선가 정말 우리 전체 아이들에게 어떤 양식이 될 수 있는 좋은 책이 있다, 뭐 그런 방법이 있다 하면은 또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또 잘 알고 또 안내를 해주시는 유튜버 어머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그쪽을 가서 더 보시면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교육과 선행학습은 시키면 안 된다 주의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선행학습도요, 가끔 이제 저랑 공부하시는 어머님들 중에서 왜 선행학습을 안 시키냐라고 또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선행학습을 왜 해야 합니까? 라고 저는 되묻기도 합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알려주실 만큼 전문가이시고 잘 하시는 분들을 앞에 모셔놓고 왜 미리 공부를 하고 가서 선생님의 수업이 재미가 없게 느껴져야 하며, 선생님보다 왜 더 먼저 알아야 하며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먼저 알고 수업을 들어가야 하는지,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선생님에 대한 존중, 약간은 보수적일 수 있으나 선생님에 대한 약간의 무서움도 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더 알고 있고 선생님에 대한 믿음은 선행학습이 없는 상황에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선행학습해서 알게 되면 분명히 사교육 받는다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어정쩡한 우월감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나 이거 알아. 난 배워서. 넌 못 배웠지?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 공통적으로 배워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같이 알면 더 좋은 것.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더 건전하게 좀 클 수 있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건전하게 커야 사회가 건전해지는 거지 않을까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사교육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요즘에는 100세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 부분이 크기도 한데요. 우리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40대 중반 넘어갔는데 내가 이만큼 써온 눈, 이런 신체 부위도 우리가 노화가 생긴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또 다른 40년, 45년을 더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후 준비 정말 되셨나요? 아이들은요, 그냥 놔둬도 막 커요. 잘 큰단 말이에요. 물론 뭐 옛날 뭐 농경사회처럼 막 나놓고 지들끼리 크고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에너지가 받쳐주죠. 신선해요, 쟤네들의 에너지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꺾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 노후 준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노동력이 딸길 때는 우리를 버텨줄 수 있는 건 정말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다가는 아니지만 돈이 가장 중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 드시면서 내가 이렇게 늙는 거 알고 아픈 데가 슬금슬금 나와서 병원비도 많이 들어갈 판에 내 노후 준비보다도 아이들한테 모든 사회의 문화가 이 경제적인 것도 다 이쪽으로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실 돈이 있다면은 정말 부모님들 노후 준비하시는 데 쓰시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한 번씩 꺾이는 나이가 됐지만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투자했던 것만큼 우리가 다시 부모님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다 싹 까먹거나 까먹은 척을 하거나 지금은 이제 내 자식한테 또 주기가 바쁜데 그러기보다는 적정하리만큼 아이들을 건강하게 클 수 있다면 거기까지 해주고 너무 과도한 사교육보다는 그냥 우리 노후 준비합시다, 여러분.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게 누구에게나 다 건강한 사회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일 수도 있을 텐데 내가 더 바라는 그 욕심 때문에 사회가 조금씩 이 힘들이 모여서 좀 부정적으로 쏠려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말빨이 막 있고 박학다식하다면 더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그냥 저의 의견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쯤에 저희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이래도 애들 사교육 안 시킬래? 제가 아까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원하면은 한다니까요. 근데 저희 집 애들이 싫어해요. 그러면 억지로 그 관계를 망치기 위해서 굳이 목을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제가 잡아 끌고 앞장서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여쭤보셔도 제 대답은 똑같을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우리 부모님들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오순도순 모여서 아이들과 맛있는 거 드시고 맛있는 스낵 차려주고 우리 수고했다 하루도 이렇게 좀 좋은 덕담이 오고 가면서 그냥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데 행복하게 좀 행복의 지수가 잦았으면 좋겠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 정말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제가 이제 LA에 살 때 자꾸 끊기려다가 또 말이 나오긴 하는데 LA에 살 때와 여기 이제 조지아주를 왔어요. 이렇게 키워보니까요. 물론 이 비교군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의 시간을 보면은 확실히 LA는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걸 시켰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학교에서 숙제가 일단은 2시간 정도를 할애를 했어야 됐어요. 코비드가 터져도 우리 줌으로 수업을 해도요, 숙제가 많이 나온 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숙제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좀 쫓아가기가 급급했던 그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애들 숙제도 많고, 부모님들도 숙제가 많다 보니 덩달아 시키는 것도 많았었겠죠, 따로. 근데 여기에 오니까요, 숙제 한 장? 정말 놀아라 이렇게 막 풀어놔요. 물론 환경의 차이 때문에 이런 학교의 환경 또한 다를 수 있고 가정의 환경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이게 분명히. 그런데 저는 리알이 여기 와서 얘네 둘만이 아니고 이렇게 다 동네 애들도 보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 70년대 80년대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팽겨치고 나가서 막 놀았잖아요. 놀이터 가서 얘들아 놀자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여기에서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바깥에서 애들이 막 뛰면서 에너지를 뿜어내니까는 더
밝고 건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에너지는 이렇게 책상 앞에 앉혀서 막 공부하고 읽어, 물론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나가서 막 이 에너지를 내보내야 되는 그 기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흙 만지고 뭐 나무 갖고 놀고 애들끼리 뭐 이렇게 짜잖아요. 무슨 오늘은 뭐 하고 놀자, 내일은 저거 하고 작전 짜고 자기네들끼리. 그러면서 오히려 더 창의력이 무슨 교구 갖고 하고 막 이런 거보다 더 협동심과 창의력이 더 켜진다는 그런 느낌도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홀로죠. 혼밥. 자꾸 혼자가 더 편해, 혼자가 더 편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오지랖 떨고 나한테 막 간섭하고 이런 사람 많으면 피곤하죠. 딱 내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지만은 사실 사회라는 건 혼자서 고립돼서 살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르르 몰려 살아 이것도 아니지만은 그런데 한국에서의 그 사교육은 우르르 몰려있는 그 교실에 엄청 많은 수가 있지만 알고 보면 나 혼자 내 혼자 거를 더 먼저 챙기는 그 문화도 굉장히 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들은 일단은 에너지가 내보내야 된다. 놀아라. 뭐 한국에서 또 그러시겠죠. 나가도 친구가 없어요. 저도 친구 없이 자랐거든요. 그 다 여기 막 개미가 친구야. 메뚜기가 친구고 풀이, 꽃이 친구고 뭐 이렇게도 자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변을 돌아보면 비슷비슷한 어머니들이 있으세요. 생각이 열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게 맞다 하시는 분들. 또 비슷비슷하게 몰린다고 우리 진상도 있잖아요. 진상 부모님들 밑에서는 무엇이 나온다? 2배 진상 3기가 나오죠, 보통은. 그래서 어린이도 진상.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갑질 부모 밑에서는 갑질하는 자식들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억울하게 우리 아이들도 또 당하는 피해자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까 사회는 혼자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요. 이 피해가 고스란히 돌고 돕니다. 사회에서 보장을 해주거나 아껴주지 않으면은 나만 따로 막 좋은 데서 막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이게 보호가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두루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 하나의 행복 지수도 중요하지만은 나누면서 사는 행복도 중요하지요. 저는 그 면을 우리 부모님들이 소신 있게 주관 있게 잡고 간다면은 아이들도 자라면서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주관 있고 소신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은 누군가를 가르치고자 아니면은 누군가를 엄청나게 계몽시키고자 뭐 이런 채널이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 기술령 팀 여러분들 서로 저랑 수다 나누고 싶을 때 우리 오손도손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에요. 너무 싸움 하듯이 그렇게 댓글 남기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요. 저한테 남겨주셔서 저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씩 더 발전을 하겠죠. 여러분이랑 같이 또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